안녕하세요. 한 주가 흘렀습니다. 이번 주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9, 10화 리뷰를 해볼 겁니다. 9, 10화는 재밌게 봤는데 이 작가님이 이번 드라마는 좀 대중성을 잡으려는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그 다음에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한 지점은 계속 가지고 가나 어떤 연출 방식이나 소재들, 장면들이 대중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일단 그렇게 느껴서 이번 90화에서는 그게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어요. 이제는 그냥 동만과 은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드라마를 삐뚤어진 시각 없이 약간 티를 좀 내려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생각으로 이 드라마를 이제 봐야겠다. 저는 그래도 벌려놓은 사건들을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볼 건데, 앞전에 봤던 느낌으로는 이제 많이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9화 10화는 말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잘 흘러가지 않았나. 동만이 잘 돼서 지금 역시 좋습니다. 그냥 보면은 일단은 전개가 시원시원해서 너무 좋고요. 엔딩이 다가온다? 전개가 휘몰아치겠죠? 그거에 좀 설렘이 있어요. 설렘을 느꼈어. 설렘이 있다. 9화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면, 단어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드러내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드러낼 수 없었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나는 좀 자기 의지는 빠진 드러나지 않았던 이면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 이유들이 모든 장면들에서 다 녹아져 있어. 왜 그 사람이, 왜 그 캐릭터가 저런 행동을 하게 됐었고 저런 감정을 느끼게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났던 화였던 것 같아. 이번 9화는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었던 이야기들이 비집고 올라왔던 것 같아. 완전히 감춰줬던 건 아니어서 나는 이면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 가려져 있었던 반대쪽의 면이었던 거지. 그것들이 이번 화에서 잘 드러났었다. 9화의 시작은 링 위에선 동만이 불안을 느끼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자가 등장을 해서 동만의 공포를 나타냈었고, 그 장면은 그냥 그렇게 느꼈어. 이제 본격적으로 링 위에 뛰어든 동만 vs 사자를 붙임으로써 동만이 링 위에서 느끼게 될 앞으로의 불안을 암시하듯, 실제로 이제 9화에서 첫 시작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사자 이후에 영진이 가서 어색하게 사진도 찍고 자기도 어안이 벙벙한 거지. 그러면서 옷은 또 갖춰 입었어. 2차 대전 자켓 안에 이제 셔츠에 타이까지 메고 가지. 그 계약을 마치고 나서 고혜진 대표의 차를 타고 동만이 이제 가는데, 혜진 대표의 어떤 애정 담긴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줘. 여태껏 싸질렀던 글 다 지워. 이 세상에 너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희 부모 외에는. 이게 진짜 많거든. 되게 현실적인 말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너네한테 뭐 동만이 배 아픈 것처럼 마재영이 최 대표랑 크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광식까지 섭외가 됐다고 하니까 동만이 배 아픔을 느끼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었잖아. 배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냐. 근데 나는 너네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디션 가서 1대1 뭐 이런 건 없어. 내가 떨어졌으면 누군가는 붙었겠지만 그 사람을 몰라. 나는 아예. 우리는 이제 나타나지니까. 너네는 나타나지잖아. 드러나지니까. 직장은 사실 내가 떨어졌다만 아는 거지. 그래서 그 배 아픔이 적기는 하지만 나도 살아오면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뭐 없다면 거짓말이지. 참 혜진이 말에 애정도 담겨 있으면서도 간장을 한데 그냥 너 정신 차려라고 빡 치는 느낌이었어. 고혜진이라는 인물이 너무 솔직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야. 너 다 잘 되는 거 누가 좋아하냐, 그런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난 너무 현실적인 거잖아. 그 현실적인 말을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따지면은 그 말해주는 사람도 많이 없거든. 저렇게 얘기해주는 걸 보면서 동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인물이구나. 슬기가 주연되면 세계도 배 아플 것 같아. 근데 아니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한편으로는 슬기를 축하해주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나도 하고 싶다. 거기까지야? 좀 더 나가서 슬기 캐스팅 잘려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사고당이라. 사고? 저는 세기 형 주연하면은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예요. 왜? 형이니까. 이 새끼. 근데 거만해진다? 갑자기 싹퉁바가지 없어진다? 너를 막 등한시하고 그러면 싫어할 거예요. 눈물 흘리고 도망갈 거예요. 막 여기 사람들 무시하고 막 파리네에서 동만이 무시했던 것처럼. 에이 그거 뭐 감독 누구라고? 그래서 뭐해 이러고. 그러면서 혜진이 그걸 하나 부탁해. 악함을 맞아. 보여주려면 초반에 더 악해야 된다라는, 이게 이 9화 마지막 장면하고 연결이 되지. 저 혜진이 동만한테 어제 너와 같은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지트로 갔는데 어제 나와 같은 인간들 08학번 동만이랑 친구. 그래도 축하해주지 않냐? 근데 그게 연기를 잘하셨어요. 야 멋있다. 그 뜨뜻미지근한 거 있잖아. 그래놓고 어제 나와 같은 인간들이라고 나레이션 나오면서 포커스 이동하는 거, 그 두 명한테 보면 항상 요 전 장면과 그 다음 장면이 딱 뭔가 얽히고 설켜서 딱 맞물려. 그냥 완전히 동떨어지지 않아. 이전의 감정을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지 뭐 항상 그렇게 되게 촘촘하게 앞에 장면과 뒤에 장면을 다 연관을 지어. 이거는 사실 뭐 연출도 잘하는 거지만 각본 자체가 워낙 탄탄하게 촘촘하게 쓰여져서 이거는 그냥 잠깐 넘어갈 건데 여기서 이제 세기가 저번에 농담 한번 했었잖아 우리가 초반에 우리 동만이 메가폰 잡아본 게 언제더라? 딱 여기서 영수가 우리 동만이는 그냥 해맑게 살았으면 했는데 내가 겪었던 그런 고뇌 이런 거 안 느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영수가 맏형으로서 토닥여 주잖아. 아이고 아들 군대 보내는 것처럼 얘기한 게 나는 참 난 여기서도 정세라는 인물이 솔직한 사람으로 좀 보였었어. 초반에 동만 보는 것 같았어. 약간 삐뚤어져 있잖아. 입장이 바뀌어버렸어. 그렇지. 10화까지 가면은 경세가 더 뿔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도 이미 애옥의 병따개를 내 첫 작품 내가 사랑하는 혜진이 그렇게 깔깔 웃고 울었던 작품의 아이디어가 동만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간 되게 고뇌를 하잖아. 지난화에서 설명했듯이 목표는 이뤘지만 목적이 못 이룬 느낌을 계속 고뇌하는 혜진하고 경세의 대화에서 그 감정을 더 확실히 느꼈어. 괜히 삐뚤어졌어. 혜진이 거기다가 동만을 입봉시켜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나랏돈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후반에 고혜진 대표랑 경세랑 집에서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 내가 황동만 입봉시킨다 어떻게 할래? 그냥 빈말이 아니라 어디 머릿속 한켠으로는 진짜 동만이 시나리오가 괜찮으면은 입봉시킬 마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전부터. 애정하는 관계인 것 같아. 진짜 동생으로서 같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그 어렸을 때 그 끈끈한 선후배 관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혜진 마음속에는 부채의식 같은 내가 10년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동만을 데뷔시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한편으로 대표 입장에서 이건 일인데 비즈니스인데 시나리오가 좀 허술해 보이면은 사실상 같이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려운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세월이 있잖아. 동만이도 데뷔해야 되는데 그 느낌으로 마음 한구석에 내가 영화사 대표니까 약간 좀 부채의식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 애정이네. 동만의 실력이 안 되고 동만이 끈기가 없음을 알지만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다. 다시 내가 아까 설명하던 걸로 넘어오면 여기서의 대사가 나랏돈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니까 혜진이 딱 받았죠. 나랏돈 그렇게 쓰는 거예요. 되는 사람들을 되게끔 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못 나가던 애들 어떻게든 성공시키라고 주는 돈이다. 1화부터 한 4, 5화까지 나왔던 그 동만의 그 결핍 가득해서 찌질하게 굴었던 그 장면이 여길로 와버렸어 지금. 동만의 찌질이 경세로 경세로 갔다. 와버렸어. 팔없는 둘째 누나 말아먹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든 혜진이 돈 벌려고 OTT 물어왔는데 대본은 잘 안 나오지. 경세가 자기도 이제 써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는데 글이 안 나와. 안 나오지. 컴퓨터 앞에 계속 멍하니 봐. 그게 그건 거지. 나는 거기서 계속 동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애옥의 병따개가 나는 얘 아킬레스건. 나의 입봉작이 사실은 내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영화 중에서 그게 제일 잘 됐고 그래서 컷이 경세가 나오고 바로 넘어가잖아. 사자를 통해서 넘어가잖아. 결국에는 내가 잘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계속 깔려있는. 동만이 집으로 가. 이제 형이 들어와. 목적무새.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그 목적 얘기하기 전에 목적무새 시전하기 전에 사실 사채업자한테 전화를 받지. 아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하구나. 혜진의 말대로 자기가 썼던 글을 지워. 아이디는 무직 MUZIK.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남겼던 그 사채 고양이가 아픈데 170만 원 그 글 올렸던 것도 보면서 내가 사채 해놨던 거를 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확인하려고 전화하잖아. 돈 얼마 해야 되냐. 1100만 원 이자만. 그 얘기를 통화하는 걸 집만이 듣잖아. 사채업자랑 통화하고 나서 혜진한테 이거 우리 언제 돈 들어오냐라고 계약금. 물어보잖아. 계약금 빨리 이제 털으려고.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아직 한 열흘 걸린다고 하지. 그 통화하는 내용을 집만이 듣고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야라고 물어. 이거 목적무새 유행 안 하나? 이거 좀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없더라고. 나 이거 목적무새 같았는데. 삶에서 저런 사람들 꽤 있어가지고 기준무새, 목적무새, 목표무새 막 몇 명 있거든요. 난 저런 사람들 마주치기가 무서워. 큰 목적이 없는데 마치 난 그냥 사는데. 동만은 사채라는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이제 연출 고민도 해야 되고 배우도 섭외해야 되고 맞아. 할 게 하는데 많은데. 이제 형이 갑자기 목적무새를 시전하니까 좀 짜증이 날만해. 형 입장에서는 또 저거부터가 일단 바로 잡혀야 일이 풀리지 않겠냐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저러는 거지 않을까? 정답은 아닌데 정말 절실하게 쪽팔리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게 저것도 옳은 대답인 것 같았어. 저 대답 자체가 순수했어. 저것도 틀리지 않구나.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쪽팔리지 않다고 너 얘기했잖아. 지금 너가 얘기한 대로. 근데 이 형이 그래서 입봉하면 구원돼? 나라를 구해? 아니 그러니까 좀 대단한 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궁극적인 거를 뭐 영화로 뭘 할까? 뭐 세계 평화를 부르짖어야 되나? 그거 아니야? 전화를 빌려 인용하자면은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느낄 때 진만이 왜 저렇게 묻냐면 얘는 계속 입봉을 하고 싶어해. 영화를 찍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느낄 때는 그래서 영화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진만 입장에서 아직 못 느껴. 날씨가 만들어 드립니다 얘기를 아마 진만이 보고 나면 자식 목적이 있었구나 하지 않을까? 신반이 형은 동만이 시나리오도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자기 시만 읽어? 어. 나르시스트야? 유튜브 어디서 보니까 황동만을 위험한 나르시스트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자기만 알잖아.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영화 입봉 못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세월만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남의 영화를 불만스럽게 봤다는 것만 욕해. 그러니까 완전 나르시시스트지. 빌런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많더라. 야 조커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도 첫반에 얘기했듯이 동만 때문에 동만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이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되게 불편한 사람이잖아. 우리는 어쨌든 리뷰를 하겠다는 목적도 있었고 관심도 생겨서 이제 보는 거지만 보다 보면 이해는 되지만 내가 이 부분은 아마 이 드라마의 최종화까지 보고 나면 나도 그 지점은 조금 지적을 할 부분은 있어. 너무 결핍 만능설이야.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삐뚤어지고 이런 거를 좀 좋은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의미는 알겠지만 다 용서 가능하다 이건 아니야. 결핍으로 내가 결핍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막해도 돼 이런 건 그런 안 태도는 되는. 아니지 않겠냐. 근데 좀 그런 쪽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으려고 최 대표라든지 고 대표라는 캐릭터를 넣어서 현실을 조금 잡아주는 어떤 장치들을 놓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은하와 동만이기 때문에 동만이니까. 그 결핍 만능설 누구는 결핍이 마패가 아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 이거 다음에 또 최 대표 만나잖아요. 나는 이 90화 보면서부터는 아무래도 그런 장치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를 시선을 깨닫게 해주는 너무 빠지다가 중간에 저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딱 현실을 생각하게 만들잖아. 그 장치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90화에서는 최 대표가 굳이 얘네들한테 시비를 걸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건드리는 게 있거든요. 나는 근데 아. 이해는 되는 게 동만은 일단 지난주에 배추 실을 때 좀 말을 세게 했어 최 대표한테. 쓰레기 뭐 그랬나? 그것도 사실 열받을 수 있지. 저녁에 은하를 만나. 여기가 되게 논란이 많아. 엄청 지금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 저는 왜 논란인지 모르겠긴 한데 그 부분을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왜 예. 논란인지. 나도 예. 사실 이 장면을 드라마 보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올린 글만 봤어. 불편하대. 무슨 중년 패티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요 지점이 뭐냐면 동만이 불안해하잖아. 이제 처음 입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동만을 구원을 해주고 싶은 은하의 마음을 그러려고 표현을 했는데 표현 장면이 있기 전에 동만이 그렇게 얘기를 해. 무섭다고 말하면 없어 보일까봐. 그게 더 무서워요. 은하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가디건으로 동만을 품어주는 거지. 이 장면은 우리가 다 예상할 듯이 모성애가 드러난 장면이야. 은하가 동만을 모성애적으로도 바라보는 것 같아. 자기가 오정이라는 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 사람한테는 주고 싶은 거지. 그 지점이야.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듯이 그런 장면을 연출해 임산부처럼 가디건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그 장면에서는 그냥 이건 내 개인적인 해석인데 약간 나는 좀 사람 인자 같아 보였어. 이렇게 이렇게 은하 가디건 품속에 이제 동만이 들어간 장면을 처음에 사진만 봤을 때는 좀 나도 기괴하다고 느꼈어. 티셔츠 안으로 넣어주지. 이거 농담이고 그럼 이제 배도 나오고 그래서 신경 쓸 거 많잖아요. 여인의 한기를 느끼는 거야. 너무 에로틱으로 가는데 하여튼 근데 저 장면을 나도 사진만 봤을 때는 왜 넣었을까? 굳이 필요했을까?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는 넣을 수도 있다고 보고 비판하는 지점을 옹호하고 싶진 않아. 앞뒤 맥락을 살펴보니 저 장면이 왜 거슬리는지는 모르겠어. 사람들이 걸리는 지점들이 뭐냐를 나도 좀 찾아봤거든. 일단 첫 번째 구교환의 생김새. 구교환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나? 남주로서 동만의 캐릭터이 진짜 찰떡인데 일반적으로 드라마를 소비하는 건 판타지를 보고 싶어 하잖아 보통. 일상에서 잘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더 잘생긴 배우가 황동만의 역할을 했으면 이런 지점이 나는 일단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 나는 완전 베스트 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캐스팅은. 캐스팅은 베스트 픽이야. 이 드라마에 빠져든 우리같이 빠져든 사람 입장에서는 나무랄 게 없어. 저 구교환이라는 배우를.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가 아마 거기서부터 살짝 걸리는 거야. 플러스 중년 남성과 더 어린 여자야. 어린 여자가 중년 남성을 구원하는 느낌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 이것도 비판하는 거를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돼서 내가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봤거든. 그랬더니 앞에 작품들도 보면 이 박혜영 작가는 항상 캐릭터가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을 붙여.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 캐릭터를 붙인다고. 이선균과 아이유, 손석구와
김지원. 이번에는 구교환과 고윤정을 붙였는데 이 지점에서 좀 불만을 갖는 것 같아. 왜 젊은 여성이 저런 중년 남성을 구원해줘야 되나? 같은 인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 지점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나는 맥락상 은하가 저렇게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당위는 드라마 안에서 충분히 그려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 아니,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이면 저렇게까지 행동 안 하겠는데 다들 다들 결핍 만능설이야?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아픈 사람들. 나도 저 장면을 몇 번을 돌려봤거든? 저게 왜 불편할까? 난 설레던데.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 이런 의심도 한번 해봐야 되나까지 생각을 한 게 이게 우리가 남성이라서 그런가? 난 저 장면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뭐부터가 먼저 느껴졌냐면은 황동만이란 인물이 그런 얘기를 해.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 맞아. 안고 있는 장면이 약간 좀 성모 마리아 그 오마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걸 봄과 동시에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벌의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애한테 가서 살인에 대한 고백을 하거든. 그 고백을 듣고 둘이 또 안아요. 어찌 보면은 누군가에게 자기의 속내를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이전에 도약 준비이지 않을까? 포옹은 이렇게 보다듬어 주는 거고. 왜 젊은 여성이 저런 남성을 구원해줘야 되냐라는 그게 좀 중론이었어. 내가 근데 본 건 좀 비주류인가 봐. 만화 카페에서 저 커튼 열려져 있잖아요. 민폐라 그러는 거야.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게. 민폐기는 한 것 같아. 사람들이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이 나는 왜 이렇게 다 불편하게 볼까?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남자라서 그런가? 그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 그럴 수 있어, 맞아. 여성 입장에선 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 남성이 예를 들면 뭐 중년이라고 쳤으니까 저 안에 강동원이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을까? 근데 외모적인 문제가 아니 근데 그것도 있나 봐 은근히. 와, 근데 강동원이면은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덮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중년이자 강동원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 약간 우스갯소리로. 전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감정어치 초록색인 거. 내 감정을 대입해 보면 나는 흥분해가지고 여기 빨간색도 있고 같거든요. 아이씨 진짜 안에 아니잖아. 얼마나 두근거려. 지금 스킨십 처음 스킨십 이거 딥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체가 맞닿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하면서 여기 벌써 삐삐삐 울렸거든 나는. 아 진짜 섹스를 어떻게 이기니? 넘어갑시다. 섹스는 못 이겨. 어떻게 이겨? 네가 갑자기 그 지점 얘기해서 나도 생각난 게 황동만이랑 변은하가 뽀뽀하는 것만큼 식상한 게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결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저 장면으로 하지 않았을까? 저런 형태로 그리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 키스씬. 10화까지도 안 나왔는데 나는 키스하면 하잖아? 그럼 앞으로 나는 박희영 작가님 거는 근데 왠지 박경 작가님 거는 안 볼 것 같은데. 끝까지 안 나올 것 같긴 해. 그치? 안 나와야 돼. 안 나올 것 같은데. 고양이 밥 주면서 그거 있어. 두려움이라는 건 어쩌면 상상으로만 있는 게 아닐까. 고양이한테 밥을 주면서 한 얘기.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아. 말아봐. 아, 그거 하려고 영감해질 수 있어. 그거 하려고 있잖아. 했어? 인간은 상상력 때문에 그만, 뒤집혀지는 그만. 거야.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한다니까. 모든 대사를 다 짚고 넘어가잖아? 드라마 한 편 내가 볼 때 한 10시간 얘기해야 돼. 그치. 식사 장면으로 넘어가 짝퉁바가지 3인방이 딱 모여. 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앞에서 은하와 동만은 그렇게 결합을 했고 여기서도 결합을 해버려. 저 짝퉁바가지 3명이서. 정확히 팀을 나눈 거죠. 확실하게. 아예 성격이 딱 비슷한 부류로. 최 대표가 또 1도 틀리지 않은 얘기를 딱 한다. 원래 고박 필름으로 가려고 했던 마재영한테 대신 때렸다고 욕하는 것들 대박치잖아? 사라져. 맞는 말이지. 예를 들면 축구 선수도 고향팀 버리고 이쪽에 가서 더 대박치고 자기가 더 높은 트로피를 올리면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싹 사라지는 게 사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잖아. 결과로 증명하는 거니까. 결과로 증명을 하니까. 저 3명 싹퉁바가지 지금 3명 모여있잖아요. 마재영 영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시청자들은 알잖아. 저 영화 망한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모르지. 아직은 몰라.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같이 쓴 시나리오고 하나는 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쓴 거고 거기에 거기에 대한 이제, 차이가 있지. 그거는 있지. 고혜진은 대표한테 왜 노광식 깐쪽대냐 뭐 괜히 심술나서 그런 거지 대본 노광식한테 준 거지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 넘어가는데 뭐 여기서 할 얘기 있어? 굳이 안 건드리셔도 되는데 직위가 높고 돈도 많으신 분인데 같이 크레인큰을 올려야 되는데 물론 라이벌 의식을 느끼진 않았을 거고 노광식 우리 거 하기로 했는데 네가 왜 노광식을 넘봐? 최 대표가 이전에 했던 대사들 있잖아 하대하듯이 아마는 좋은 거라고 프로는
돈 되는 걸 돈 되는 걸 한다.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그냥 각인시켜 주려는 그런 조금 못된 심보지 않을까? 그리고 난 저 장면 그 여성분 직원? 눈치 보는 거 어. 고혜진 아. 대표의 눈치를 보는 장면. 나도 완- 저거 저기서는 그거지. 혜진의 쿨하고 진짜 맏언니 팔인의 약간 중심축 같은 든든함 디딤돌 같은 느낌을 보여줬어. 눈치 보고 있는 동생을 눈치 볼 거 없어 너 하던 거 해 당연한 거지라고 얘기하는 저 고 대표라는 인물의 쿨. 근데 나는 작가님 표현 뒤웅박팔자라는 표현 쓰잖아요.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인데 참 언어의 폭이 좀 넓다? 되게 다양한 단어를 아 쓰지. PD 팔자 뒤용박 팔자. 저런 단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넌 연기라고 저건 사람을 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뒤웅박 쓸 거예요. 아 내 인생 진짜 뒤웅박팔자다. 미란의 좀 본격적인 서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 그렇지. 남자친구였던 것 같대. 찍어놨던 드라마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제작 발표 때 만난 거지. 이상의 관계가 약간 그 태도가. 미란이 안녕? 진짜 그런잖아. 미란이 안녕? 아 오랜만이야 그러나? 근데 여기서도 미라는 말을 세게 하거든. 1년이나 지난 드라마 얘기하는 거 별로다. 옛날처럼 찍고 바로 하는 게 좋았다. 2월 상품 하는 것 같다. 미란도 결핍이 엄청 많은 사람.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할까라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아 남자 문제에서도 저렇게 말을 세게 하는 거라고 느꼈거든. 저 남자애가 저기 앉아있으니까 말을 더 세게 하는 거야. 그때 슬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괜히 삐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미란한테서 보였어. 제작 발표 현장에서 7년 전에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7년 동안 다른 여자가 있었고 미란이 거기에 살짝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그런 인상을 주는 거지. 여기서 이제 미란이 열이 받으니까 은하랑 술을 마셔요. 아까 너가 말한 뒤웅박 같은 팔자 이거하고도 매칭이 되는 것 같아. 너 얘기 지금 듣고 보니까 배우들 뭐 되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는 자존감이 되게 낮아. 사용되길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들 뭔가 만들고 하나 봐.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다른 애들이 장민아 아니야? 옆 테이블에서 이제 발연기 발연기 시비가 걸리지. 너 이번 드라마 봤어? 시비 붙는데 이제 은하가 말리면서 데리고 나가. 근데 거기가 싫구나. 거기가 싫어. 아 너무 뻔해. 신사동이나 압구정 아니면 한강. 아 신사동이나 압구정이어도 그래. 한강까지 또 굳이 걸어가? 청담동이었다고 해도 한강 너무 클리셰야. 영화 대사가 생각났어. 감독들 한강 없었으면 어떻게 찍었는지 어떻게 찍었을지 몰라. 못 찍었어 영화 한강 없었으면. 봉준호도 한강에서 해. 여기서도 한강 나와. 슬프면 한강 가. 기뻐도 한강 가. 우리나라 감독들 한강 없었으면 영화 드라마 어떻게 찍었을지 몰라. 어떻게 찍었나 몰라. 좀 식상했어. 저 얘기를 하려고 또 한강까지 갔다고? 궁금한 게 있는 게 저기서 변은하가 좋아지려고 한다. 변은하라는 인물은 결핍이 있거나 좀 자기만의 어떠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려는 습성이 있는 인물인가? 절대 엄마구나. 당신이 좋아져라는 대사를 하잖아. 근데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도 있을 그러니까 수 있잖아. 나 같은 사람들한테 더 마음이 끌리는 걸까? 은하는 자신처럼 어떤 결핍, 뭔가 과거의 어렸을 때 상처 그런 게 있는 사람들한테 동질감을 느끼는 거겠지? 근데 또 어떻게 바라보면은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가 다 상처는 있는데 자기가 힘들었던 시간들 혹은 자기의 치부 과감하고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매력을 느끼는 거지 않을까? 누구나 상처는 있을 수 있으니 당신의 솔직함에 난 당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쪽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비슷한 게 또 변은하가 행동이 솔직하진 않잖아요. 변은하 또한 숨기는 게 있어. 숨겨왔고. 아 뭔가 그 말이 맞긴 한데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어. 초반에 나왔던 청기문이 그건 것 같아. 내가 결핍이 있었고 나한테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더 뭔가 솔직한 사람들 그거를 약간 청계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나도 그렇게 오. 생각해. 자기 앞에서 그걸 누군가를 내보이는 사람들 있잖아. 동만도 내보였고 지금 미란도 드러낸 거지. 드러냈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청계의 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스갯소리로 초반에 얘기했잖아. 이 감정 저 감정 다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거를 꼭 감추려고만 하지 않고. 정말 종인지 횡인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게 아마도 남의 얘기를 듣는 묘미겠죠? 댓글. 알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갑자기. 직렬은 아니야. 병렬이야 병렬. 정희가 노광식 배우가 한다는 농농노 대본을 가져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영실이 은하라는 거를 눈치를 까. 은하도 약간 좀 돌려막기 하는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 돌려막는다. 대사들이 왜냐면 동만도 발견했잖아. 그걸 현실에서 써.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자기가 직접 사용을 해. 사이퍼죠 사이퍼. 아니지. 속에 없으면은 쓸 수가 없다고 하니까. 어. 내가 진짜 아는 거니까 내가 일상에서 쓰고 그래서도 묻어나고 그래서 쓰는 거겠지. 여기서도 막 청계문 뭐 감정덩어리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눈치를 까잖아. 근데 난 여기서 느낀 게 이 뒤야까지 보고 났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따가 내가 본격적으로 더 깊게 얘기하긴 하겠으나 정의는 여기서 만족감을 난 느꼈다고 봐. 만족감. 내 딸의 실력에 대한 만족감. 얘가
그래도 내 피다. 능력 있네.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오정희 씨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인간이거든요. 인간미가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으로도 있을 것 같아. 일종의 정의만의 뿌듯함인 거야. 녹록록을 읽은 것만으로는 몰랐고 10화까지 다 보고서 이걸 내가 다시 보니까 저 표정이 약간 흡족하고 나도 느껴버린 거야. 근데 거기에 영실이라는 이름이 은하란 걸 또 눈치를 챘지. 그랬다고 하면 뭔가 나름 대견함. 근데 이게 엄마로서의 감정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엄마로서랑은 좀 다른 결인 것 같아. 정의의 방식. 일상적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심을 해. 내가 내 거다. 해야겠다. 노강식은 내가 밀어내야겠다. 근데 그 뺏겠다는 마음에는 나는 분명히 은하가 쓴 글이기 때문에 뺏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저 텍스트를 눈으로 귀로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오정희 배우니까. 그것마저도 일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연기로 내가 더 잘 풀어낼 수 있겠다? 아, 나 실제 겪은 거니까. 그게 재료가 될 수 있겠지. 좀 이기적이신 분이니까. 이기적이고 대사 하나, 토시 하나, 단어 하나까지도 직접 쓴 작가가 그거를 인용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느낌을 나는 아니까. 그 얘기를 사실 자기가 준 거잖아. 그 작가가 왜 그런 단어를 쓰게 했는지 그게 사실 나한테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제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겠네. 우리가 지난주에 경세와 정민의 관계는 도대체 뭘까? 나는 막 상사병까지 걸렸다고 내가 막 프로했잖아. 그게 상사병은 맞아. 근데 요 장면과 10화까지 보고 나니까 근데 저게 사랑은 아니야. 이성이니까 이성적인 감정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사랑은 아니지만 왜 상사병에 걸렸는지도 알 거는 같아. 여기서 정민은 계속 똥꼬를 빨아. 감독님 자판치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앞으로 그냥 딸랑딸랑 그냥 요건 뒤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이지.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도 안다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알고 이렇게 아부를 떨고 있는데 경세는 사실 표정이 안 좋아. 글이 안 써지니. 그러다가 여기서 합창에 대한 이야기를 해. 입만 뻥긋해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경세가 벌떡 일어나서 글을 막 신나게 쳐. 나는 저 자체가 작가를 위한 쇼잉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고혜진 대표와 컷이 나오잖아. 그걸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짓는데 저 쇼잉의 행위를 연애 때 경세가 했던 행동이었지 않았을까. 그 표정은 잠깐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표정이었지 않았나. 나는 더 감정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고 느꼈거든. 경세가 계속 글이 안 써진다 그랬어. 안 써진다고. 이제 OTT 찍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드라마 대본 빨리 써야 된다. 근데 안 써지는데 정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글이 써져. 웃음이 들려. 여기서 혜진이 느낀 건 원래 저 자리가 내 역할이었는데야. 과거에는 그걸 목격을 하잖아. 딱 그 대사가 나는 그 말인 것 같아. 여기서 정민이 막 아부하고 쓰니까 경세의 대사 중에 써진다 시동만 걸리면 쓰는 거는 금방이야. 그 대사야. 시동을 걸어줬던 게 원래는 혜진이었어. 근데 그게 한 세월이 20년 지나다 보니까 혜진은 그걸 못 줘. 근데 정민이라는 사람이 그걸 주고 있어. 이게 딱 10화하고 맞물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점은 질투는 맞는데 경세가 여성을 좋아해서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니야. 내가 더 이상 경세한테 영감을 주지 못하는구나. 근데 요 다음 장면에서 그래서 내려오니까 영수가 그래. 그게 작가라 얼마나 다행이냐. 밖에 나가서 딴짓한 거 아닌데. 그 말은 뭐야? 여자한테 빠져서 계집질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바로 다음 장면 넘어가는 게 이제 집에서 잠드는데 혜진이 잠을 못 자. 내가 아닌 정민 때문에 글이 써지는 경세를 보고 잠이 못 드는 거야. 왜냐? 집에서도 경세는 계속 신나서 타이핑을 치고 있어. 혜진이 비루해졌을 것 같아. 비루하다. 마음이 비루해진 거지. 비루하다 좀 세지 않나? 비루하다 말고 또 다른. 난 비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단어를 붙여도 저거를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초반에는 그 남자 어디 갔나 라고 경세한테 그러잖아요. 어쩌면 저 혜진이 자기한테서 문제를 찾고 있지 않나 현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난 자책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그 단어도 저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몰라. 시간이 지나서 달라진 처지에 따른 내가 예전에 얘한테 그게 아니고 얘도 예전에 나한테 그게 아닌 그 감정. 화양연화는 끝난 거야. 자책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책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시간은 못 이겨. 근데 이제 정민이 나타난 거에서 살짝 질투 플러스 그래도 다행이다. 경세가 그래도 글이 써진다는 거. 그치. 정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복잡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는 거지 마음으로 느껴보진 않아서 앞에 했던 대사들이 계속 다 여기는 모든 게 맞물려 있어. 진짜 단 하나도 이 쉼표 하나도 허투루 찍은 게 없는 느낌이야. 이 작가는. 그래서 피곤한 거야. 웃음이 있는 포인트에서는 좀 나도 그냥 쓱 넘어가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서는 모든 게 이해가 안 돼.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한 번씩 돌려봐야 돼. 작가님 강의하면 한번 들어보고 싶다. 원래 현업은 잘 안 하죠. 아 이제 쓰기 바쁘지. 동만이 동만이 하는 것처럼 쓰기 바쁜데 야
미란이 현우한테 가. 현우가 이제 남자친구 이름인데 현우네 집 앞에서 미란이 지랄을 한단 말이야. 연기하고 실제로를 구분하지 못하는 미란이라고 현우는 뭐라고 하는데 처음 봤을 때는 미란이 진짜 또라이인가? 망상에 걸려가지고 나 혼자만 좋아했는데 미저리 마냥. 미저리 마냥 원러브였는데 일방적인 그냥 짝사랑이었는데 저랬는가가 아니라 7년 동안 연애를 이미 저 여자애랑 하고 있었는데 촬영하면서 미란이랑 살짝 바람기가 난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란은 열이 받은 거야. 진짜로 좋아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미란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 뒤에 나오지만 미란의 아버지가 지금 거기서 딴 여자 끼고 살고 있고 자기는 새엄마랑 살고 있고 미란의 친모는 누군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아. 사랑을 받고 싶어.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랑을 주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 타인은 적정선에 호의를 베푼 건데 그 호의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지 않을까? 그런데 그럼 경우도 왜? 있잖아. 왜?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집안에서 그 누구도 그런 호의조차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정희는 계속 자기한테 좋은 작품을 해야 된다, 연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되게 가스라이팅 및 지적을 하는 사람만 있고 나한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호의를 살짝만 베풀면 그거를 되게 크게 사랑으로, 느껴버리는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아빠 옆에 여자는 많은데 내 엄마가 없으니까 이게 내 엄마는 어딨냐 이 말이야. 아빠가 여자가 지금 문지연이고 오정이고 뭐 지금 저기 뉴욕에서 만나고 있는 여자고 많고 많은 아빠의 여자들 여자- 중에 내 엄마는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요 뒤에 집으로 와서 열받아가지고 막 옷장에서 옷을 막 정희한테 한 말이 나는 의미심장해. 진짜로 했어요. 이번엔 진짜로 했다. 이번엔 진짜로 했어요. 내 거 봤어요? 정희가 나 내 것도 안 봐. 정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런 형태의 사랑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정희만의 표현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미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지 않나? 그런 사랑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현우가 줬던 어떤 잠깐의 뭐 원나잇이 됐든 한여름밤의 꿈 같은 사랑에도 자기는 거기에 빠져들어 버리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오정이라는 인물도 사랑에 대한 상처가 큰 인물이라고 난 보이거든. 그 서사가 있지.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있음으로써 사랑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지지 않을까? 내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은하가 왜 동물적인 거 안 하냐고 했을 때 저 서사는 당위가 좀 부족하다고 했었잖아. 이걸 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 그 당위는 채워진 것 같아. 그 당위가 여기 있었어. 9, 10화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라는 오정이한테 가스라이팅을 엄청 당한 것 같아. 오정이도 메타인지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거든 사실. 내가 잘할 수 있는 연기, 잘할 수 있는 캐릭터,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뚜렷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미란한테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지. 자기 스타일대로. 너는 이런 걸 맡아야 좋은 배우야. 이런 걸 해야 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가스라이팅을 실제로 그 장면이 있었어. 미란한테 계속 하다 보니까 미란은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정의의 가스라이팅으로서 그거를 여태껏 선택해 왔고 그거에 대한 걸 잊고 또 살고 있었는데 그걸 은하가 다시 한번 직시시켜 준 거지. 엄청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 본래의 내 모습을 못 보여주고 오정이는 자기는 그걸 잘하겠지만 미란은 아닐 수 있잖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오정이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장미란이지 않을까 싶어. 엄마와 딸 이전에 배우 대 배우로서 선배 대 인정을 후배로서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게 좀 크지 않았나 싶었어. 이번엔 진짜로 했다고요도 인정을 참 못 받고 살았지 않았나 싶었어. 미란한테는 사실 진짜처럼 하는 게 어려웠던 걸 수도 있지. 진짜로 하는 게 더 잘 보여줄 수 있는데 자기 이제 연기할 때 진짜로 진짜 한다고. 사랑해. 진짜 사랑해 버린대. 뭐 이 부분은 사실 난 너무 판타지였다. 어떤 사채업자가 자기가 저렇게 힘들었다고 나도 사채업자도 결핍이 있어. 맞아. 한 16화 20화 갔으면 사채업자 서사도 나중에 나온다.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장사를 하게 됐는지. 내가 왜 이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너네 우리가 뭐 되게 돈 쉽게 받는 줄 알지? 우리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대사를 해. 빨리 니들이 도망가려고. 더 무서워. 9화 시작할 때 악한 캐릭터가 부족하다는 걸 여기서 깨닫는데 난 이거는 너무 판타지였다. 기능적으로 넣은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메이저 드라마가 좀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 보였던 것들도 약간 이런 거 이런 좀 코믹한 상황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상황들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복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사채업자한테 몇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잖아. 또 금목걸이 차라, 눈 뽑는다, 장기 뽑는다, 상투적인 것만 해라. 특징을 딱 놓고 봤을 때는 동만이 썼던 그 악역의 인물에 뭔가 더 악스러움이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악스럽지 않았다라는 거를 찾은 것 같아서 척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깨달은 것 같아가지고 황동만한테는 좋은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깨닫는 건 악을 보통 강으로 착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썼던 거는 그냥 강하게 보여주면 되겠다. 그런 거를 깨달은 거라는 점에서는 저 사채업사 씨는 좋아. 필요한 장면이지 필요한데 나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버려서 몰입이 깨져버렸다는 거를 나는 이제 지적을 한 거야. 저는 그래서 좀 타당성을 찾으려고 했던 게 170을 빌려놓고 500을 이자를 갚았는데 지금 1000 얼마가 남은 거잖아요. 그냥 생 양아치 저래놓고 집만한테도 얻어 터지니까 아 쟤네들은 그냥 동네에서 사업자 등록증도 안 가지고 돈놀이 살짝 하는 족밥 양아치구나. 그래서 동만한테 겁먹고 저런 대사만 하고 빠지는 거구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너무 이해해 준 거 아니야? 많이 이해해 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도 약간 한강하고 비슷한데 클리셰하죠. 장소가 박신양 전해전쟁 나왔던 그 사채업자 사무실하고 같잖아. 누가 요즘 사채업을 저런 데서 하냐. 18을 관통하는 주제는 감출 수 없는 속내. 노광식도 그렇고 은하, 동만, 혜진도 그렇고 모든 캐릭터에 감출 수 없는 속내를 보여줘. 부하에서는 내가 이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드러나지 않았던 이면. 이거랑 좀 다른 건 표면이 있으면 그 표면과 딱 붙어 있는 거가 나는 이면이어서 부하는 그걸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 다른 게 있다라고 느낀 거였는데 이 10화는 그게 아니라 푹 안에 숨겨뒀던 감춰져 있었던 속내가 꺼내져 올라오는 것 같았어. 10화의 초반 장면은 동만은 9화에서 혜진이 조금 시나리오 앞부분이 부족하다고 했던 그거까지 해결을 했어.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기분 좋음을 연결해서 보여준 것 같아.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장면. 동만, 은하, 준한, 미란이서 되게 신나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동만의 집으로 오지. 내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한 지점이 미란이 집만의 시집을 읽거든. 자기도 취해 있는데 여기 작업실 방 하는데 그 안에서 책을 꺼내서 읽었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미란에 감춰줬던 속내가 본격적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불투명하지 않아요 근데? 정확히는 여기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미란이 주는 술을 마시면서 시가 나오잖아. 아마 그게 복선으로 깔면서 아마 저 인물에 대한 서사 혹은 저 인물에 대한 지금의 상태를 드러나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국이 있고 아픔이 있어. 그러나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모르죠. 그 서사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10화까지 다 보고 났을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미란이 더 궁금해졌어. 어떤 사건들, 어떤 상황들이 미란에게 저렇게 상처를 주고 결핍을 만들었고 궁금해져. 그게 11, 10화, 12화에 나는 나왔으면 좋겠어. 나 혼자 추론해도 돼? 잠깐 뭔데, 짧게나마. 뭔데?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라고 했을 때 엄마랑 산 거를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 오정일 선택했다고? 아빠랑도 살 수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네 멋대로인 것 같은데. 준환이한테 자꾸 마음이 동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 많은 게 너무 좋았어. 준환이 대사가 저기서 대폭 증가됐거든요. 동만의 집안에서 들어올 때도 야 감기 걸린 놈이 무슨 술하고 감기하고 같이 독감 주사 먹는다고. 받은 놈이 술 먹으면 완전히 훅 가지. 준환이 여태까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잖아요. 8인회가 준환도 속내를 터놓고 행복할 수 있었던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인간의 불행의 원흉인가? 준한도 억압시켜놨던 거야 8인에는? 8인회도 거기서는 뭐 하는 데인데 거기를 대체 자존감 깎아먹는 모임이야 뭐야. 말을 편하게 못하고 자기 스스로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장미란이랑 변은하랑 황동만이랑 준환이가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 장미란이 얘기하듯이 아 행복해 이렇게 미친 짓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저기서는 이제 준환이가 정말 편하게 나다운 존재로 말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서 나는 저게 행복했어. 근데 준한의 서사는 진짜 없는데 너는 왜 갑자기 준한한테 감정이입한 거야? 아 모르겠어. 나는 그냥 준환이가 눈치 보는 것도 너 같아? 나갔고 동만이가 요즘 잘 나가니까 다른 준한이가 타겟을 찾은 거야. 붙은 거야? 준한한테 마음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나는 저 세 명은 동만이를 응원하고 동만이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인 거야. 동만이가 잘 될수록 저 사람들도 행복의 데시벨이라든지 어떠한 피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지 항상. 뻘소리 한 번 하면 나는 여기서 사실 저 세 명 준한, 은하, 동만 제외하고 미란은 사실 되게 부잣집 애야. 근데 이런 집으로 온 게 난 되게 클리셰라고 느꼈거든. 미란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것도 반항하지만 나오는 건데 그 벽 부신 것처럼 자기 집이 조그만 데 살았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음식도 해먹고 했어. 근데 집이 커지고 하니까 엄마 아빠 바쁘고 맨날 돈만 주고 막 초밥만 사다 놓고 그런 집에 사니까 이런 집에 오는 게 좋은 거야. 그거는 형 혼자서 그냥 하는 뻘소리가 아니라 GTA 얘기하는 거야. 아 GTO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7년 묵은 케찹은 어떤데?
동만은 이제 전날 놀고 집에서 뻗어 있는데 형이 들어와. 또 목적무새가 나와. 치매가 걸리신 건 아닌가? 동만은 되게 기분이 좋잖아. 근데 여기서 항상 형은 초를 쳐요. 인생에 몰입하지 마라는 말은 자기가 기뻐했잖아. 품이 강하면 슬픔도 슬픔이 크게 더 커지는 크게 거야.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거지.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져야 멀리 된단 떨어지듯이. 말이야. 그것처럼 동생을 걱정해주는 말이라고 나는 나도 드라마 걱정해. 보면서 느꼈어. 나도 노심초사. 얘가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으니까. 좋은 일에 너무 기뻐하고 나쁜 일에 너무 감정 쏟고 이렇게 하면은 기분에 따라서 계속 좌지우지가 되면은 중심이 안 선다 할까? 그런 거를 좀 걱정을 해서 바로 이어진 게 그 하수구 장면인 이유가 기뻐했다가 갑자기 하수구 막힌 거 보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진만은. 그래서 그 하수구 물 안 내려갔다가 뜨거운 동만이 물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내리는 게 그런 느낌? 경거망동하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까지는 알겠는데 저 장면을 나는 왜 넣었을까를 이해는 안 되더라고. 모든 장면에 의미가 있단 말이야. 저 얘기를 진만이 하고 나서 동만이 바로 그 위에다가 소리치면서 물을 막힌 거를 뚫어내잖아. 뭘 보여주려고 저 장면을 넣었을까? 작업실이니까 시나리오 조절하면 안 되겠다. 흔한 클리셰라고 하면 꽉 막혀있던 어떤 사건들이 해결되는 거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해가 되지, 이런 거는. 근데 너무 뻔하지만. 근데 저기서 그냥 한번 해봐? 진짜 이거는 그냥 꿈보다 해몽인데 동만을 걱정해주는 거잖아. 기쁨이 큰 만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상처도 더 크고 그게 자기가 느꼈던 감정일 거야, 진만 입장에선. 그러니까 조언을 하면서도 동만이 저렇게 즐거워하고 동만이 드디어 입봉을 한다는 거를 형도 좋아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감정을 대입을 해보면 뭔가 있잖아, 꼭 막혔던 동만의 인생이 하나 뚫리는 느낌을 저 하수구가 물이 막혔던 게 뚫려 내려가는 걸 보여줌으로써 진만의 마음에도 한 구석에 아우 이 철부지 어떻게 내가 데리고 사나. 물론 서로가 서로를 데리고 사는 느낌이기는 하지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 그런 고민 하나가 뚫려 내려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 장면을 넣었을 수도 있겠다. 노광식에게 대본을 주든 말든 뭔 상관이냐, 왜 신경 쓰냐면서 어우 요즘 핸드폰은 이 맛이 안 나, 집어 던지는 맛이, 수화기를 탁 내리꼽는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전화하시면 뭐 하는 걸로 알 거예요 하고 끊잖아. 저 수화기는 과거의 전유물이잖아. 고 대표는 과거에 대한 어떠한 회상과 그쪽 과거의 생각에 좀 잠식해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난 한켠으로 들었었어. 과거에 이랬던 행동이 요즘에는 이게 없어라는 자체가 세월이 흘렀다라는 걸 과거에는 암시했어. 내가 경세한테 글을 쓰는 원동력이 돼줬는데 지금은 아닌 거야. 그거하고도 맞물릴 수 있겠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과거와 지금이 달라졌다는 거를. 그래서 고 대표는 지금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에 좀 잠식돼 있는 쪽이지 않을까? 저 인물은 지금. 혜진이 커피를 탔어.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전화를 통화하는 사이에 경세가 그걸 쓱 가져간다? 경세도 과거의 혜진이었다면 안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존중이 사라진 관계. 영감이 사라지고 뭔가 풋풋한 마음, 그런 것도 이미 사라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난 이 장면을 넣은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인가? 장기 연애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연인적 설렘보다는 우리 가족이지 이 정도면 막 그런 말까지도 나오잖아. 서운해지잖아. 경세는 뭐 따로 악감정을 가진 건 아니겠지. 와이프가 갖고 왔으니까 내가 먹는데, 근데 배려가 없는 거잖아. 와이프가 먹으려고 한 거였고. 그리고 나서 그 커피 장면 잠깐 지나간 거 이후에 경세가 사실 계속 배 아파하는 거를 혜진도 알아. 동만이 됐다는 거에. 경세가 애초에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당신 데뷔시킨 거라고. 데뷔시켰다고 얘기를 한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동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 여기서 이거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잘했어. 이거는 남이 아니라 와이프잖아. 경세가 그냥 쪼잔함을 되게 재밌게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참참참을 하는데 항상 맞으니까 영수가 넌 어떻게 한 번을 못 피하냐. 전 항상 오른쪽으로만 틀어요. 자진납세예요. 혜진과 과거는 달라졌지만 혜진을 위한다는 마음은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장면을 넣은 게 아닌가. 야, 경세는 머리 아프겠다. 동만이는 안 돼야 되는데 제작사는 잘 돼요. 제작은 잘 돼야 되고. 경세는 그러면 안 돼야 된다는 쪽인 건가? 그래서 고혜진이 내가 안 돼야 된다는 거네? 이렇게 하니까 부정을 안 하더라고요. 경세는 그냥 확실해. 동만이 동만이 안 망했다는 됐으면. 거 하나야. 그러니까 와이프도 망해야 된다가 아니라 와이프는 애초에 생각이 없어. 얘는 동만한테만. 동만이 잠식돼 있는 거지 지금 머릿속에. 혜진은 이게 동만이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나도 잘 거고. 돼야 되는 건데. 과거하고 달라졌어도 그게 완벽히 틀어진 건 아니야. 달라진 거지. 배려가 있지 나름. 배려도 있고 애정도 있지만 과거에 나를 울고 웃게 봐서 글을 쓰던 경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서로의 관계는 아직 끈끈하다. 동만이 은하한테 이름 넣어준다고 하잖아. 그랬더니 은하가 나는 뭐 와해 써준 건 아니니까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그래도 어떻게 안 넣어요. 내가 넣는다 했잖아. 갑분석이 옳았다. 약간 대치가 되는 것 같아. 마재영한테는 필명으로 올려놓고도 자기 걸 살짝 주장하고 싶은 게 있고 황동만한테는 아니에요 황동만 근데 황동만은 올려주려고 하고 그 처지가 약간 대비가 돼.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 눈에는
변은나라는 인물은 되게 강한 인물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훔친 거라고도 난 봤었어. 마재영이 영실이의 글을. 그래서 내 거를 훔친 사람한테 있어서는 나도 정확하게 나도 쓴 거잖아. 올라가는 거고 동만이는 정확하게 부탁을 한 거고. 근데 어떤 대목에서 훔쳤다까지 나갈 수 있는 거야? 훔쳤다 말고 나를 인정해주면은 나도 너 맞아. 이렇게 하는 거고 지 거라고 우기면은 나도 칼을 꺼내는 거고. 오정희님께서 최필름으로 들이닥쳐 대표 방 안에 들어가서 마재영이랑 얘기를 해. 문학적인 단어 써가면서 얘기를 해. 써보는 것 같아. 영실이가 쓴 것 같다고 느끼고 나서 여기서 확인을 하잖아. 근데 마재영이 사실 대답을 못해. 자기는 남자 쪽보다 여자 쪽이다. 그러면서 은하가 했던 대사를 일부러 읊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 대사가 정말 너가 쓴 얘한테 글인지. 나왔을까? 왜냐면 내가 얘기했을 때 정확히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야. 정말 명확하다. 확인 사살까지 한번 들어가는 거. 정의는 여기서 완벽히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이거 여자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주인공을 남자로 했지? 메타인지가 난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고 느꼈어. 나하고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뭐 더 할 수 있다. 뭐 그거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뺏어야겠다. 자, 여기가 참 재밌어. 동만이 부고 문자를 그 전에 받아 장례식장을 갔는데, 꼭 장례식장도 이거 클리셰야 원래. 엄숙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반전을 줄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나는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부고 문자 받았을 때 장례식장 가겠네? 뭔가 장례식장에서 사건이 있겠네?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여기서 사건이 벌어져. 메인 사건 앞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지. 오랜만에 봤던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눠. 다들 소문이 빠를 거 아니야? 동만이 이제 작품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동만이 개 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생각을 다양하게 한다 우리 셋만 해도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대사를 그냥 넘겼거든? 개 탔네? 누구는 그 개의 의미까지 생각을 한 거야. 맨 마지막에 받는 사람이 원래 이자가 제일 세요. 나도 그거 살짝 꽂혔었는데. 너 꽂혔어? 근데 안 맞다고 생각했어 나는. 왜냐면 걔는 순차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황동만은 가상의 순서가 있다고 하면 황동만은 지금 순번이었던 거. 뭐 로 해석을 하면 맨 마지막 순번이 황동만이었던 거 아니야? 그냥 황동만이었던 거지. 그러면 황동만이 이제가 제일 세네. 그렇지. 그런 의미라고 누군가는 해석을 했길래 저 사람도 참 쿤보다 해몽이 크네.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너무 다양하니까. 근데 저는 꽂힌 게 약간 공격적으로 들렸던 거거든요. 나의 좀 그런 피해의식이랑 좀 덧붙여가지고 동만은 자기가 노력해서 땄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누구나 받는 거를 그걸 개탄내라고 표현한다고? 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거기까지 갔다고? 저 새끼가 지금 동만이 노력한 거를 그냥 무시한다. 그 다음에 동만이 진짜 웃겨. 그거? 그거 형 어머니는 잘 계시죠? 여기가 우리 엄마 장례식장이야. 그런 거 있잖아. 거칠해, 인사칠해. 나는 여기서도 그 느낌을 주려던 게 아닌가? 동만이 지금 자기 작품 들어가는 거 말고는 온 신경이 거기에만 없어.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지. 더군다나 지금 저 멀리 노강식 배우가 있어? 넋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노광식한테 대본을 준비돼 있어. 서류봉투에 이미 대본을 들고 다녀. 근데 이미 동만은 노광식한테 대본을 한 차례 보낸 상태야. 혜진을 통해서. 동만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저기를 가는데, 일단 첫 번째 동만은 엄청 아팠겠다. 그리고 두 번째 노광식도 약간 최 대표처럼 틀린 말을 하진 않아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 지금은 그냥 네 리그에서 놀아. 나랑 하고 싶으면 올라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네 주제를 알고 나한테 비벼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말이 사실 틀린 건 아니다. 상황을 가려야 되고, 또 저거 장례식장에서 앞에서 고혜진이 최 대표를 통해서 노광식을 원래 섭외하려고 했잖아. 녹록록이 최필름으로 가기 전에 혜진이 현명함을 또 한 번 여기서 더 느꼈어. 좀 말을 세게 하기는 했어 노광식 배우가. 노강식이 매너리즘이 또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 네 리그에서 놀아. 제 리그에서만 놀았으면 노강식은 저기까지 못 올라갔거든. 자기도 어려서부터 계속 비비면서 올라왔을 거 아니야. 위에만 보면서. 그래놓고 황동만한테 네 리그에서 놀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저 사람도 이미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저 순간에 자기 위치만 생각해서 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번 계기를 그걸 한 번 더 깨달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네. 그냥 섭외에서 까인 게 아니라 황동만은 온리 노강식이었잖아. 그치. 근데 저 상황에서 그 이런 얘기를 들으니 더 아팠겠다. 최 대표랑 그 싹퉁 3인방이 연출부 오피스텔 계약을 했지. 거기 온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내가 느낀 건 최 대표는 프로페셔널하다. 오피스텔도 되게 전망 좋은데 편집하면서 야경도 보고, 그 다음에 스텝 촬영 감독 누구 했어? 꼼꼼히 챙기는 느낌이었어.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면은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확실하게 지원해준다. 작업하는 거를 절대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프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영화 제작사의 대표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가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악함이 절실히 드러나. 오정이랑 요 앞에 만났잖아. 사무실에서. 거기서도 오정이가 얘기한 걸 들어보니 자기도 노광식보다는 오정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 마 감독, 넌 어떻게 생각해? 오정이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느꼈어. 스스로도 아까 그 오정이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오정이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모든 업계가 소문은 빠르니까 마 감독, 내가 바꾸자 소리를 하면 나중에 노광식한테도 면목이 없잖아. 네. 자기가 직접 연락을 했잖아. 자기가 대본도 주면서 읽어보자고 해서 술도 마시자고 했는데 오정이로 바꾸자고 하면 화살이 나한테 올 것 같아서 나중에 분쟁 나면은 야, 감독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감독이 내가 저 어떡해요. 글을 쓰고 찍는 사람이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개 나빴어. 저는 근데 마재영 계산 생각해도 됩니까? 마재영이 오정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거 은하랑 같이 쓴 시나리오인데 나도 지금 내가 무슨 글을 썼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오정이가 공감을 존나 잘해. 이해를 잘해. 이 사람이랑 같이 가면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지도? 자기가 얕아. 그러니까 팔랑귀인 거야. 나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완전 공감을 해버려. 그럼 이 사람 노광식 배우보다는 공감을 하고 있는 오정이 배우랑 하고 싶다. 혹시 그런 계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 하나 덧붙여. 저 업계가 소문이 빠르다고 하면 벌써 배우 패고 감독하고 트러블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소문 이미 들었던 거지. 다 들었어. 맞을까봐. 주변에서도 야, 너 노광식 배우 컨트롤 안 될 텐데 이런 얘기도 듣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상 거의 그 말이잖아. 난 짜장면. 해물짬뽕이요. 여기 짜장면이 맛있다니까. 내 짜장면 먹어야지. 그 싹통바가지 여자애랑 둘이 대화를 하잖아. 노광식 계약은 일단 홀드해. 호텔에서 은하가 정희를 또 만나? 왜 자꾸 만나는 거지? 부르니까. 엄마가 부르니까 와야지 뭐. 가장 대화를 많이 해볼 지점인 것 같은데 정희의 대사들이 되게 의미심장했어. 네가 더 가짜 같아. 영실이인 거 알아줬으면. 저것도 정희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일까?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희가 저렇게 대사를 내뱉는 거가 나름대로의 저게 정희의 사랑 표현 같다라고 느꼈어. 자기가 버렸던 거는 저 사람한테는 안중에도 없어. 그냥 내 딸이 실력이 있었어. 그걸 느낀 것 같아. 녹록록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은하를 더 부추겨서 너의 이름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 질문해도 돼? 근데 질문을 나한테 해? 이건 우리 모두의 질문이야 사실은. 실력이 없거나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면은 오픈이 안 된다. 실력이 있고 얘가 내 딸이라는 걸 오픈했을 때 마케팅적이나 자기 커리어에 되면은 그러면 있지. 오픈이다. 오정이라는 인물의 사랑법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은 사랑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사람이야. 오정의 사랑 표현 방식이. 우리가 흔히 엄마와 딸,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흔히 느끼는 사랑의 어떤 형태가 있잖아. 근데 그 형태를 따르지 않고 오정이만의 형태가 있는 것 같아. 물론 갭이 커, 일반적인 형태하고는. 그렇지만 나는 저것도 오정이의 사랑일 수 있겠다. 딸을 더 부추겨주는 것 같아. 거기에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 분명히. 난 그래서 은하가 빡치지 않았나. 은하가 이제 이 뒤에서 얘기하지만 최 대표한테 영실임을 까거든? 저 말이 은하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걸까? 영실인 거 알아줬으면 하잖아 너도. 그 말을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느꼈던 걸까? 이건 나는 결론을 못 내리겠어. 나는 아니라고 봐. 필명에 대한 얘긴데 은하는 은하 입으로 자기는 잘 쓰고 잘 본다라고도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고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고도 말을 하고 드리블할 거면 드리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 무시하는 사람들 가만히 냅두는 거 나 좋아한다고. 왜냐면 난 엄청 잘 될 거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겠다라는 포부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영실이라는 필명을 저 사람이 지금 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선을 넘었다고 봐. 은하도 은하 계획이 있겠지. 잘 되기 위함에. 그 계획 안에 왜 그렇게 오정이가 말한 대사의 맥락에서는 없다고. 나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도 살짝 느끼는 이유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진만이 그 얘기를 해. 일기도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을 한 구석에 깔아놓고 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제작하는 행위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은하한테도 그런 마음이 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는 말 못할 것 같단 말이야. 저런 말을 하는 저 친엄마라는 작자가 능글맞고 뻔뻔스럽고 징그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팩트였다라는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그게 있으니까 뒤에서 이제 그렇게 분노를 표하는 게 아닐까? 그 마음은 있어. 보여주고 싶고 내가 우뚝 서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지금 오정이가 그거의 의도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엄마를 뒤에 얹고 까불고 싶어서 그러지. 거기서 석이 나간 거야? 내 마음은 이래. 올라가고 싶은 목표는 있어. 근데 나의 의도를 저렇게 불순하게 해석한다고? 거기서
하면서 웃음이 나오지 않았나. 내 말이 그거야. 오정희 대사 저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뭐 그런 마음 있을 수 있는데 오정희가 생각하고 말했던 방식에는 변은하는 그건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같은 지점인데 너네 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오정희식으로 얘기해석을 했어. 그건 오케이인데 그 안에 은하도 그렇게 생각한 지점이 나는 있었던 것 같아. 오정희가 전체 말을 했어. 한 10문장을 얘기를 했으면 10문장이 전부 다 은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아니야. 나도 그런 부분. 사실 내가 잘 나가니까 네가 나 등이 없고 최 대표한테도 막 삐댄 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 사실은 영실이가 나였으면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오정희가 했던 10문장 중에 한두 문장은 그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 한두 문장은 그래. 맞는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더 열받았을 것 같아. 저런 사람이 나의 친엄마인 것도 열받는데 그런 사람이 내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 내 생각을 곡해하고 플러스 그러면서도 저거는 맞는 거지. 오정희한테 분노하는 면도 있고 스스로한테도 짜증나는 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영실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을까. 딸을 좀 자극시켜서 거기에는 계산이 있지만 이 서사를 이 내러티브를 활용하고 싶다는 계산이 있는 영악한 사람인 거는 알지만 그럼에도 너가 잘 썼으면 세상에 너가 잘 썼다고 얘기를 해. 일반적인 형태하고 다르지만 그 칭찬의 느낌도 조금 난 있다고 봤어. 난 못 느꼈는데 칭찬이라는 거를. 오히려 이용하려 드는 거 아니면은 방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한 쐐기못? 딱 간단하게 저기서 웃는 거는 곡해에 대한 웃음이고 마지막에 익룡으로 샤우팅하는 거는 맞는 부분이 있어서 샤우팅이다. 그 답답함 때문에. 칭찬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다지 못 느꼈어요. 근데 그다지 못 느꼈어? 저봐 충분히 주제가 된다라고 난 얘기를 하잖아. 칭찬 있는 것 같아. 팔랑기야? 칭찬이라기보다 공을 취하는 면은 있는데 오정희의 성격을 보면 잘나고 싶어서 남편하고 딸을 버린 사람인데 20년 만에 친딸을 만나게 됐어. 내 커리어에 손상이 갈 수도 있는 일로. 근데 얘가 잘 컸네?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얘도 실력이 있게 컸네? 약간 나는 한 발 더 나가면 내 피는 못 속이네?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단어의 어감으로 치면 칭찬이라고 얘기는 좀 그렇고 인정? 그리고 인정도 인정한다가 아니라 인정해준다야 저 사람은. 미란이 현 여친 하고 이제 미용실에서 만나잖아. 미란이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아낌없이 얘도 그러니까 은하과였던 것 같아. 계산하지 않고 진짜 빠져서 사랑할 줄 아는 진짜 그 은하가 봤던 동물적으로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나는 요 장면에서 느낄 수 있었어.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걸 보고 나니까 미란의 과거가 더 궁금해졌어. 외로운 여자. 애정 결핍. 뭐 때문에 그 애정 결핍이 생겼는지에 대한 서사가 조금만 더 해줬으면 난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아직 2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화밖에 안 남았는데 두 편 안에서 지금 수습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저 반성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헤어져도 돼 너랑. 너는 나랑 헤어지기 싫어. 그러면 이 관계에선 내가 갑이야. 이렇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상남자네? 그때 그 친구가 상처받았던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 그때 그 친구가 한국 분이셨던 것 같은데. 너 한국 사람이랑도 사귀어봤어? 하여튼 여기서 나는 더 약한 사람이고 떠나서 그냥 미란이 더 센 캐구나. 여기서 누가 얘기했냐? 너가 얘기했냐? 저기서 싸워. 머리끄댕이 잡고. 여기서 하나만 지적하고 가자. 여자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는 나는 이제는 좀 식상하다. 발로 찰 수도 있잖아. 아니 뭐 킬복순처럼 죽탱이를 날릴 수도 있잖아. 시스테마. 아니 귀싸대기를 날릴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하여튼 미란이 했는데 제가 모서리에 쳐맞잖아. 사실 약간 시겁했어. 설마 기억상실증? 아니 살인으로 가진 않겠지? 근데 보통 모서리에 맞으면은 가긴 해. 탁탁 하잖아.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미란의 아버지가 내연녀랑 뉴욕인지 뭐 어딘지에서 살고 있다는 거, 새로운 살림 깠다는 거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더 궁금해져. 도대체 어떻길래 새엄마랑 살까? 장면이 넘어가서 동만의 집으로 가는데 동만이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있어. 왜냐? 앞에 노광식한테 모욕적인 말을 들은 거. 자기도 근데 알고 있을 거야.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근데 그런 말을 내가 들어야 하는데 처지가 그냥 더 속상한 거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형은 인생의 목적이 뭐야? 너도 한번 당해봐. 싱겁게 형의 인생에 굴곡이 있었잖아. 기쁜 일도 있었으면 슬픈 일도 있고 아이가 생김으로써 느꼈던 기쁨이 컸기 때문에 아이를 잃었을 때의 슬픔이 더 커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계속 목숨을 끊으려고 하기도 했었고. 저 싱겁게란 말은 너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거기에 뻐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우리가 어른들이 중간만 가라라고 얘기하는 느낌? 인생을 좀 더 산 사람의 현명한 조언같이. 혼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저런 대답이 나오는 거지. 싱겁게라고 얘기하고 나서 버릴 수 있는 거 버리고 어디에 들러붙는 거 하나도 없이 저 들러붙으면 감정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 싱겁게까지가 되려면 매워도 보고 달아도 보고 써보기도 하고 경험이 있으니까
잠깐 싱겁게가 된 거라 생각을 하는데 동만이한테는 지금 한창 달고 맵고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는 시기잖아. 그 시기인 상태에서 싱겁게를 요구하는 거는 잠깐 요구는 아니야. 조언이지만 나는 요구라고는 안 느껴졌어. 오케이, 요구도 아닌 것 같아. 싱겁게를 얘기를 했을 때 동만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나는 한켠으로 들어. 그거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의 느낀 점인데 동만은 저게 얘기가 들어왔을까? 앞에 노광식한테 그렇게 센 말을 듣고서 자기도 지금 엄청 속으로 뭐 엄청 고민이 많은 상태잖아. 근데 형 얘기가 들어올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 형도 자기한테 얘기한 거였는지 바로 버리러 가잖아요. 어쩌면은 저렇게 동생한테 말을 하고 나서 용기와 결단이 쓴 거지 않을까? 결단이 설 수도 있고 부끄러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싱겁게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더 싱거워지자라는 용기와 어떤 그런 결단이 쓰지 않았을까? 동생이 마음에 부담처럼 왔었던 것 같아. 짐만. 얘가 계속 20년 동안 저렇게 자기 입장에서 모질을 같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짐처럼 느껴졌는데 그것들이 일단락 해소되고 나니까 자기도 좀 다른 시각을 한번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도 한번 스스로를 너만대로 돌아본 것 같아. 내가 싱겁게 살고 있는데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 근데 내가 진짜 싱겁게 살고 있나? 버릴 거 버리고 어디도 들러붙지 않는다는 말 다음에 이 장면으로 딱 창고로 이어지니까 가잖아. 이제 과거의 감정에 들러붙지 말고 버릴 것도 버리고 털어낼 거 털어내고 하자 해서 이제 창고로 가서 자기가 옛날에 뭐 책을 다 버리고 짐만이 저렇게 책을 버리는 저 과정을 끝나고 나니까 내가 느낀 건 짐만의 무가치함은 과거인 거야. 과거에 대한 집착이 무가치함 아닐까? 그치? 정확히 말을 하면 그런 거지. 감출 수 없는 속내가 이제 들어 올라온 것 같아. 속마음이 그거였는데 그걸 부정하고 싶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감출 수 없게 된 것 같아. 아지트로 넘어와서 혜진과 경세의 서사가 좀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 그래서 우리도 뭐 설왕설래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 처음에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거든. 정민이 콩고물 얻어먹을 거예요. 이 미친년을 갖다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박경세 감독님한테 딱 붙어있을 거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잖아. 요 아지트 장면 이후에 밖으로 나가거든. 혜진과 정민이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 살짝 정민이 선을 넘게 얘기해. 혜진의 아픈 마음을 건드려버려. 세상 사랑스러운 우리 박경세 감독님. 혜진이 너 가질래? 이 감정이 결국에 혜진의 속내였던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나라는 마음인가? 진짜 나도 요 부분 해석하기 어려웠는데 혜진이 이야기로 경세 같은 사람한테는 저렇게 뭔가 원동력이 돼주고 영감이 돼주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뮤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과거에는 자신이었어. 근데 경세가 글도 안 나오고 좋은 작품을 못하고 있고 하는 걸로 보아 그게 지금은 자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를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 그러던 찰나에 정민을 불러왔는데 정민이 과거에 내가 했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은 못해주고 있던 경세의 뮤즈 역할을 지금 정민이 하고 있어. 그게 싫으면서도 그거를 좀 인정해주는 것 같아. 경세한테는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예술가들한테 뮤즈가 있다는 공통점에서 본다면 혜진도 예술을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 경세가 저 여자 때문에 좋은 글이 나오고 어떤 활기를 되찾았다는 거를 마냥 경세한테 욕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더 서글퍼져. 그 말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라도 해야 좀 덜 서글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이거 너가 지금 물어봐서 극단적으로 비유를 든 건데 엄마 젖을 못 떼는 애기들이 있어. 오랫동안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하는. 떨어뜨려 놓고 분유를 타서 줘도 안 먹고 울면 어쩔 수 없이 젖을 다시 물리는 마음? 그래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니까 애가 우는 거에 대한 마음이 더 안 쓰이니까 그런 것처럼 경세가 어쨌든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지금 영감을 받고 있다는 게 속상하고 슬프고 뭐 화날 수도 있고 하지만 혜진도 영화를 하고 싶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경세한테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럴 거면 너 가질래? 실제로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닐까. 이거는 부부관계면 더 이해를 잘 하는 것 같더라.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봤던 너 가질래는 첫 번째는 그런 거 있잖아. 남편이 아니라 애라고. 남편이 아니라 애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랑스러운 박경세 감독이 되기까지의 내 노고와 내 서사가 있잖아. 내가 노력했던 그런 거에 대한 회상을 함으로써 과거에 빠지는 아련함 같은 거지 않을까. 저는 봉석이 형 생각한 대로 생각하는데 너 가질래라고 하고 저 작가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저 혜진의 눈빛이 어쩔 수가 없나? 그래서 포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포기? 박정태 관계? 경세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다? 저게 싫어 분명히.
혜진도 저게 좋은 건 아니야. 정민을 보면서 경세가 웃으면서 글을 쓰고 이런 게 웃으면서 타이핑 칠 때 밖에서 혜진이 듣고 있을 때도 그런 장면들을 왜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혜진도 저게 싫지만 경세의 앞날 경세가 이루고 싶어하는 커리어 쫓고자 하는 이상향을 도달하는데 저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아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씁쓸함이라고 나는 해석을 했어. 이 부분이랑 아까 그 오정이가 얘기했던 그 지점이 내가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면 진만의 집, 진만 동만의 집에 미란이 찾아와. 난 처음에 동만을 만나러 온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왜 왔나라고 생각을 처음에 못하고 있다가 술병을 주면서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앞에 그 여자애랑 싸우고 지금 자기도 그 결핍을 엄청 느끼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어. 왜 술을 사들고 왔느냐. 어딘가 묻어있는 잘못. 문학은 이게 해석하면 너무 해석이 다양해서 어딘가 묻어있는 잘못? 닦아도 그 잘못이 닦이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럼에도 술상 앞에 앉아버리는 자신의 모습? 뭔가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에 답답함을 느끼는 게 이 술을 사들고 왔던 미란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전 남자친구인지 뭐 걔한테도 무시당해, 그 여자애한테도 무시당해, 오정이한테도 무시당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 마음을 황진만의 시에서 느꼈기 때문에 황진만한테 뭔가 감사의 마음으로 저 술을 사들고 온 게 아닐까? 시가 얘기한 게 내가 느끼기로는 할 수 있는 게 술 말고 없는 거야 라고 나는 느껴지더라고. 요 시가 내 잘못이 너무나도 큰데 어떻게 닦아도 닦이지가 않은데 그 잘못이. 오정이가 이 작품 농농록에 들어온다는 걸 은하가 기필코 반대를 했나봐 회의 때. 그러니까 최 대표가 네가 뭔데 다들 오케이 했는데 너 혼자 거기서 극구 반대를 하냐. 네가 글을 뭘 아냐. 네가 훈수 몇 마디 두면 자기가 글이라도 쓰는 줄 아는 것처럼 지적을 하니까 은하가 영실이 임을 밝혀. 이게 딱 너 만화적이야. 그 말도 웃겼어 나는. 너 영실이 만나볼래? 너 뭐라 그러지? 영실이 밑에서 한번 글 한번 써볼래? 영실이 밑에서 글 한번 써볼래? 아무것도 못하면서. 구화 초반에서 캐릭터가 악해야 더 납득이 간다고 하잖아. 뒤에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서 최 대표도 더 세게 질러놔야 은하가 영실임을 밝혔을 때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엄청나게 쏘아붙여. 더 최 대표를 못난 놈으로 만들어 놓고 은하의 대사에서 시청자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끔. 나는 근데 느꼈어. 계획된 설계대로 오 짜릿했어. 물론 이 뒤에 나는 사실 이 뒤가 더 느끼긴 했는데 저의 용실이 마재영이 그렇게 감추고 싶어하는 여기서부터 언더독의 반란. 여기서 나는 그냥 완전 이제 대중적으로 간다. 철학적인 질문은 진만한테 넘겨놓고 은하나 동만은 이제 메이저로 나가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 최 대표가 아마 은하가 오정의 딸이란 것도 알게 될 거란 말이야. 그때 어떤 표정 지을까? 지금보다 더 클 거란 말이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면인데 아지트에 노광식 배우가 와 있어. 바로 직전 장면에서 최 대표가 노광식에 연락을 씹는 걸로 나와. 노광식은 마음이 지금 급해. 왜냐? 농농록이 작품이 좋아. 그래서 아지트로 온 거지. 여기서 동만이 앞에 그렇게 고민하고 형한테 형은 목적이 뭐야? 라고 물었던 것처럼 거기에 빠져있지 않아서 나는 좋았어. 한 번 더 질른다. 근데 지를 것 같았어. 왜냐면 아지트에 딱 노광식이 앉아있는 것부터가 동만이 쳐들어오겠구나. 동만이 엄청나게 쏟아붓잖아. 그게 나는 계속 찌른 것 같거든. 나 같으면 그 돈 있으면 아무거나 그냥 막 하겠다. 아까 슬기가 얘기했냐 너가 얘기했냐. 나도 근데 노광식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그게 연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 뭐라 그랬지 정확히? 왜 요즘에 작품들은 죄다 하나같이 다 똑같고 재미가 없냐. 그게 딱 매너리즘을 그렇지. 암시할 수 있는 힌트를 그렇게 주고 나서 지금 뭔가 농농독 자기랑 안 하려고 한다는 거 눈치를 뗀 것 같아. 전화 안 받는 것부터가 이미. 전화 안 받는 것부터가 그렇게 나한테 하자고 해놓고 계약서 써야 될 텐데. 근데 이제 거기서 동만이 그런 얘기를 해. 나는 잘 되려는 생각 1도 없고 나 도와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게 내가 평생 기도해 줄 거다. 갑자기 막 하고 싶어진다. 여기서 동만이 내질른 건 사실 살짝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내질른 것도 있겠지? 실제로 저걸로 긁어서 노광식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앞에 나한테 그렇게 모욕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이게 봤어. 짜증이 나는 거야. 어차피 쟤야 내 거 안 한다며 하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질러버리는 거지. 매너리즘을 느끼던 찰나였고 뭔가 신선함을 느꼈을 것 같아. 최 대표 같이 현실에 쪄들어서 딱딱 되는 것만 계산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라볼 게 아니라 10분 그냥 내가 노광식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노광식도 젊었을 때 막 들이받았던 열정. 진짜 연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있었을 것 같아. 그거를 약간 상기시켜 준 게 아닐까. 동만의 저런 시기 어림이 귀엽게 보인 거지.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따분했던 찰나에 한번 해보자. 까짓 거 하지 뭐. 나는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문세 아저씨가 아침에 11시부터 12시까지 라디오를 해. 근데 사실 이문세 입장에서 그게 돈은 의미가 없어. 그것도 1시간이야. 라디오 웬만하면 2시간
밖에 안 하긴 해도 그것도 힘들어요. 매일 해야 되고 다른 일정 못 잡고. 이문세 정도의 위치에 올랐을 때는 라디오를 하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매일 다른 사람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들 만나고 그다음에 특히 90년대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으로 날렸던 추억도 안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감정 그런 거 놓고 보면 노광식의 결정 충분히 이해가 됐고 이해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쭉쭉쭉 클라이막스야. 안 봐도 뻔해 저 새끼 거. 마구리 할 거고 개고생 할 거고. 저런 새끼랑 붙어 있으면서 나도 그냥 막 나갈래? 하자 나랑 계란티 반값으로. 여기서 이건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 노광식이 사인까지 하잖아. 기분 좋은데 경세도 처음에는 살짝 뿌듯한 느낌처럼 나갔는데 나가서 주저앉거든? 이건 부러움 아닐까? 부럽지. 저거는 100% 부러움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티켓 파워가 있잖아. 시나리오랑 별개로 그 자체가 배 아프지 않을까? 부러워하는 것 자체도 못난 인간을 보여주는 건가? 경세의 못남을. 너무 여기서 앉는 게 망했어요. 핵폭탄 떨어졌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애처럼 막 사돈이 땅을 사서 배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사돈이 내 땅을 거의 뺏어가는 느낌이야. 그치? 8화까지 잘 지냈잖아요. 뭔가 화해가 된 줄 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더 그래서 좀 신기하게 근데 9화에서 10화는 보면은 처음에 폭죽 터트릴 때도 그렇고 나는 그런 거라고 봤어. 남자들 사이에 멋쩍게 뭘 축하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뒤에서 그냥 이렇게 멋있게 가는 줄 알았거든. 살짝 그런 거 있겠다. 근데 밖에 나와서 혼자서 질투랑 질투는 다 느끼고 있으니까 저게 진짜인 것 같아. 저게 진짜 자격지심인 것 같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랑 싸웠던 일이 있어. 시간이 지나든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풀었어. 푼 건 푼 거고 내가 쟤보다 더 잘 나가고 싶어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 싶어. 처음으로 나는 파타르시스를 느낀 것 같아. 이 드라마에서. 항상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 대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서부터는 즐겁게 봤어. 근데 여기서도 내가 말했던 그 주제 있잖아. 감춰줬던 속내들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아. 경세의 속내, 노광식의 속내.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만 해석이긴 하지만 혜진의 속내도 나타났고 은하의 속내도 사실 나는 저 타이밍에 밝힌 것 자체가 정의가 한 말에 100% 부정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거를 알아차리라고 나는 그 다음에 붙인 것 같거든. 결국에 은하도 내 실력이 출중한 거를 뽐내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닐까. 9화 10화 리뷰를 끝냈고 11, 12화에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게 앞에 벌려놓은 것들이 많아. 그것들을 내가 한번 적어보려고. 일단 집만의 서사는 집만에서 궁금하긴 해. 어떤 상황이길래 연락두절인 상황에서 아이가 자기 몰래 와이프의 동의만 가지고 입양이 됐는지, 은하와 정희는 어떻게 관계가 마무리될 것이며 경세하고 동만의 관계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저 상태로 끝날 것 같은데? 혜진하고 경세는 특히 저 감정은 뭔가는 일단락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한 번은 나올 것 같긴 한데 부부라는 게 또 어찌 보면은 미우나 고우나 저 중에서 8인애든 이 드라마에서 각자 하나 하고 싶은 캐릭터만 딱 얘기해봐. 10편을 봤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싶은 거야. 줄 다를 녹여봐. 할 수 있는 거는 저기 맏형 영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은 거는 황동망 역할을 하고 싶어. 슬기는 저는 박경세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있냐? 저는 황동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이 새끼들 그냥 주연이잖아. 아니 왜냐면 왜? 저 황동만이 곤란 저 말투 있잖아요. 저걸 너무 하고 싶거든요. 집에 가서. 아니 그건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많이 하긴 하는데